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홍산 마늘 주화를 심은 곳에 있습니다. 앞서서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주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화가 나오는 곳에 도야마늘을 심었습니다. 도야마늘. 이유는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냐면요, 이 도야 마늘이 나오면요, 이렇게 굵게 나오겠죠. 이렇게 굵게. 그러면 애들은 작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마늘 씻고 나면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한 3, 4매 이렇게 이파리, 간혹 이제 5매짜리도 있고요. 아직도 안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화도 똑같습니다. 주화도 심고서 한 달 뒤에 나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좀 냉해,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화를 심은 겁니다. 주화를 어떻게 써먹냐? 주화가 이렇게 이제 마늘처럼 이것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직포가 저는 비닐을 많이 덮습니다. 보온력이 더 좋습니다. 비닐을 덮게 되면은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것이 녹으면은 이 앞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빤빤하지가 않으니까 물이 고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이는 자리가 고여서 이 닿는 자리가 습해, 냉해, 동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이는 자리를, 여기 지금 꼬챙이가 있는데요, 아마 제 채널 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 꼬챙이 지금 이쑤시개 정도 되는 철사입니다. 고이는 자리를 이걸로 탁 뚫어줍니다. 뚫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비닐이 다시 원상복구로 붕 뜨겠죠. 그러면 얘들한테 잎에 물이 닿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냉해, 동해 피해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요, 그 고인 물 대차 군역을 뚫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겠죠. 군역 뚫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 가뭄도 일부 해소를 합니다. 가장 많이 죽는 게 그거거든요. 이 주화를, 모종을 키울 때 보면요, 늦게 나와서, 그리고 부직포 덮어서 눈 쌓이고 한 자리, 비닐 덮어서 눈 쌓인 자리, 그 자리가 결로, 안에서 결로가 생겼을 때에 바로 그 전체 포장해서 있지 않습니까? 결로 생긴 물들이 그곳으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와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반복적이면 그 자리가 많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한두 번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마 내가 이걸로 그 어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뚫는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파종한 것이 늦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그렇게 또 발화율이 좋지 않다고 하면 덮어서, 비닐로 덮어서 발화율도 높이고요. 그것도 제가 실험해서 여러 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그거죠. 그 마늘잎하고 삼동파하고 나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얼음이 얼고 영하 한 3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보시죠.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심은 날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월 초순하고 8월 말일에 심었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나오는 시점은 8월 10일 날 심은 놈이나 8월 말일 날 9월 초순에 심은 놈이랑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심었냐면요, 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에 가려고 8월 15일쯤부터 산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심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그겁니다. 지난번에 겨울을 가기 전에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그다음에 추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심으신 분들, 정상적으로 9월 초순부터 이렇게 심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고추말뚝입니다. 이거 대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굵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파리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둘, 넷, 여섯, 일곱. 어떤 건 8매고요. 보시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겨울 들어가기 전에 엽수를 최대한 확보를 하십시오. 엽수를. 그러면 내년 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큰 마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 마늘 잎이 제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8매에서 10매까지 된 상태에서 월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늘 잎이 부직포로 거둘 때쯤 되면은 이게 두세 장이 이렇게 빨갛게 타 있다고,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꼬들도 말려 있습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줄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늘 줄기, 이 줄기만 대공만 굵으면 돼요. 대공만 굵고 뿌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이 말려 있지 않습니까? 12월달 월동 나면서 말려 있다가 부직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잎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욕심에서는 원래는 마늘 이파리를 한 3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 능력은, 여기 보십시오. 제 능력은 10매가 한계더라고요. 10매, 11매, 13매, 14매, 15매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혹시 말입니까? 15매를 만드신 분이 있다가 하면은 한번 좀 비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공이 굵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뻘마늘 얘기하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9월 중세. 지난해 같은 경우는 9월 17일 날,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그 다음에 추석 전날 이렇게 이제 파종을 했는데요. 뻘마늘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주화를 심은 거, 그거 실험하느냐고 그것이 이제 좀 인편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일찍 심은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일찍 심은 애들은 무지하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택사항입니다. 나는 오로지 이렇게 작은 도토리만한 거 한 토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나는 크든 죽든 두 쪽이든 네 쪽이든 여섯 쪽이든 원하시면 걸으면 이빨 줘서 기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쫑을 뽑아주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부직포를 덮기 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풀주 좀, 김도 좀 매주시고요. 나중에 큰 거, 내년 봄에 큰 풀 뽑으려고 하면 마늘 들썩들썩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요. 최대한 기온이 좀 높은 온도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비를 좀 하셔가지고 엽수를 확보를 좀 하고, 그리고 엽수도 두툼하게 빳빳하게 그렇게 길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모든 잎들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삼각으로 나오죠, 이게. 근데 양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겠죠? 이렇게 펴진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분이 좋으면 어떤다겠죠?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면 색도 진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말린 상태는 그 양분인 상태가 좋은 거고요. 삼각형이 풀어진 상태, 이게 이렇게 펑퍼짐한 경우는 양분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추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모종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이렇게 추비를 해주시면 마늘 재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늘 갖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